반갑습니다. 저기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입니다. 주매구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암호화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대가 온다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나 정보를 갖는 자가 미래의 세상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게 됐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미래에는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특검법에서 정의된 가상자산과 암호화폐는 정의가 틀립니다. 그게 또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정의로 이해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정의가 있다, 단순히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정의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자꾸 분산원장,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비트코인이 최초의 P2P 암호화폐인 거는 맞지만 비트코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개념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디에 응용되는지, 왜 우리가 요새 블록체인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뭘까요? 1990년대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래 세상의 인프라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의 인프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입니다. 근데 미래 세상,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래 세상의 인프라는 블록체인이랍니다. 저 말뜻은 뭘까요? 현재 인프라인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미래에는 블록체인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블록체인 그 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문장이 우리한테 주장하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속에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블록체인을 보고 인터넷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원장 그 이상의 어떤 게 숨어 있다는 거죠.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게 국내 금융공공기관 하나인데요. 여기서 블록체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블록체인을 분산원장이랍니다. 공개 디지털 장부라고 정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이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는 블록체인을 저렇게 정의합니다. 저 안에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연산 능력은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일본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대요. 연산 능력이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로 정의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거대하대요. 글로벌하답니다. 즉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글로벌 컴퓨터래요. 근데 그 글로벌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은답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학술적인 정의입니다. 이론적인 정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나눠져 있죠. 흩어져 있죠. 그 흩어져 있는 블록체인 컴퓨터들을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입니다.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게 하는 그 컴퓨터, 가상의 컴퓨터, 그게 블록체인의 정확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정의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볼 때는요,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보혁명, 인터넷혁명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죠. 저 말은 어떤 뜻이 포함하냐면은, 현재 우리는 인터넷 세상,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이라는 인프라에 우리는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고, 저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우리 동년배들이 했던 IT 기업을 창업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 인프라가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던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저희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고 패밀리한 사이버 경제입니다. 인터넷 경제고, 스마트폰이란 뭐다? 컴퓨터입니다. 그 스마트폰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나 iOS. 그리고 제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쟤를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고,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랭귀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앱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앱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앱을 모아놓은 앱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생태계입니다.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블록체인에 대한 컴퓨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블록체인도 그래서 OS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단지 차이점은 스마트폰은 하나의 컴퓨터지만 블록체인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모인 글로벌 컴퓨터라는 차이죠.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걔도 컴퓨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블록체인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쟤도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있고 제가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 뭐겠어요? 쟤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앱 앞에 우리는 D자가 붙습니다. P2P 앱이다. 탈중앙화된 앱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뎁 생태계가 모여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뎁스토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블록체인 세상을 이루셔야 됩니다.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때 컴퓨터나 인터넷을 위한 IT 기업을 창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뭘 창업해야 되느냐? 블록체인 인프라에 올라가는 뎁 생태계를 창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니까요. 왜 우리는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 많이 듣죠? 왜 양자 컴퓨터를 우리는 할까요? 현재 컴퓨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재 컴퓨터의 계산의 한계 때문에 좀 더 빠른, 우리가 풀고 싶은 인류의 어떤 가치와 보편적인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풀고 싶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블록체인 컴퓨터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만 하는 이유고,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의 정의입니다. 학술적인 정의, 글로벌 신뢰 컴퓨터다. 저 글로벌 안에 네트워크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뢰 안에는 무결성, 투명성, 공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쟤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자산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쉽습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어떤 생각을 바꾸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의 현재, 우리의 현재 사고는 뭐냐?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나 환자입니다. 그 사고가 머물러 있는 이상은 블록체인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를 쓰든 페이스북을 쓰든,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쓰는 모든 활동들은 컴퓨터의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데이터로. 맞잖아요. 즉 우리는 단순한 이용자나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데이터 생성자라는 겁니다. 지금 빅데이터, 데이터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죠. 빅데이터가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화에 따라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여러분이 네이버를 쓰면서 수없이 여러분이 생성하는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네이버가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거 아닐까요? 블록체인은요, 여러분이 생성한,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듯이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이 스마트 계약은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생성한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등록한 소유권, 내 거라는 소유권하고 포함해서 등록한 컴퓨터에 있는 나의 디지털 자산을 그걸 필요로 사람한테 파는,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에는요, 파일이라는 정보 개념이 없습니다. 텍스트라는 개념도 없고요, 파일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단지 있는 게 뭐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계약으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세상, 그 디지털 자산 세상을 블록체인 컴퓨터는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지불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불 수단의 그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는 블록체인에 바라보는 블록체인 경제 흐름은 바로 뭐냐? 우리가 생성한 우리들의 자산, 우리들의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디지털 자산 세상을 만드는 게 블록체인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요즘 다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오라는 게 뭘까요? P2P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보면은 현재 인터넷 경제는 중앙집중 방식의 조직이고요, 블록체인 경제는 알다시피 P2P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나가자는 거죠. P2P 경제에 참여하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여자들조차도 P2P 조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오입니다. 즉 블록체인 컴퓨터는 P2P 경제를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하세요.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들어가고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합, 너무나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저 용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틀리고 생각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근법에 적용된 가상자산과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는 정의가 다릅니다. 정의가 다른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통용이 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확히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자산 용어를 많이 합니다. 그럼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뭘까요? 도대체 아직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는요, 정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듯이 암호화폐도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P2P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세 번째를 잊어버리세요. 세 번째가 뭘까요? 가치의 디지털 표현.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에 디지털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을 뭘로 할까요?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미래 세상은 NFT 세상이 오는 거 맞습니다. NFT가 어떤 의미일까요? NFT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NFT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 뭘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있는 데이터의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이 암호화폐, 토큰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요, 사실은 무형의 자산이에요. 유형의 자산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하세요. 부동산 유형의 자산입니다. 예술품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거를 토큰화해서 그 암호화폐에 그 유형의 자산의 가치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세요. 즉 부동산을 토큰화시키면은 부동산 토큰이 생기고 예술품을 토큰화시키면은 예술품의 토큰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토큰은 유일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펑저블 토큰이 아닌 NFT, 유일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NFT라는 걸 표현하겠죠. 그거는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우리를 위한 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저희가 병원에 갈 때 의료정보 데이터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료정보 데이터 우리 거라는 거죠. 그 우리 거라는 걸 나한테 제가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관점에서. 그 디지털 자산했을 때 그것에 가치가 있겠죠. 그 가치를 암호화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성한 나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제가 팔고 싶은 거죠. 즉 저는 제가 생성했던 가치에 대한 어떤 자산을 인정받으면서 저의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우리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아직 논쟁해야 됩니다. 아직 협의해야 됩니다. 나의 의료정보 데이터 가치가 얼마일까?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나의 의료정보 데이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희귀 난치병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그거 구하려고 전 세계에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거 할 때도 임상 데이터 같은 거, 그 데이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희귀병 난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받고 무료로 치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이터, 그 사람이 치료받으면 생긴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암호화폐란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필요한 블록체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 핵심적인 개념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방법이 암호화폐예요. 무형의 자산 있죠. 정보, 콘텐츠, 신뢰도. 여기 IP 하시는데 저작권,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들. 그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 방법이 바로 토큰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산의 성질에 따라서 표현하는 토큰의 방법은 너무나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해를 버리시고 편견을 버리세요. 암호화폐는 어떤 거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시는 선배님들이 말하는 암호화폐는 유틸리티형이 있고 페이먼트형이 있고 이렇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암호화폐를 창출하셔야 됩니다. 암호화폐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바로 디지털 자산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 어떤 형태, 어떤 특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개척해야 되는 길입니다. 암호화폐는 끊임없이 창출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대한민국의 미래고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속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미처 우리 같은 인생의 선배가 간가지 못했던, 미처 보지 못했던 디지털 자산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디지털 자산을 찾아내시고 그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새로운 토큰 생태계를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뭐다? 유명 자산의 디지털 가치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암호화폐란 바로 뭐다?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사기에 안 당하는 유일한 방법, 누가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했을 때 그 암호화폐가 내포하고 있는 게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속에 자산의 개념이 없으면 그 암호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이겁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 그 말 속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NFT고요.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